우리가 돈을 잃는 거는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강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는 거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2023년이 아쉬움은 많겠지만 최소한 건강만이라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도 되자 싶어서 제가 그런 제목을 했습니다. 자, 전반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전반적이라는 것은 우리 몸 전체를 볼 수도 있겠죠. 뭐 하나하나의 장기라든지 하나의 질병만 보자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내 몸의 건강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잘 아는 우리 선배님이 있는데 같이 이제 산악길 행사 가다가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랬어요. 제가 소금을 많이 먹어야 된다, 소금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막 설파를 하고 다니니까 그 자리에서 이 선배가 그 얘기 부정하더니 자기 남편은 또 이제 저는 소금을 먹자 그랬는데 그분은 잘못 알아듣고 짜게 먹자라고 알아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선배가 갑자기 몸이 열이란다, 혈압이 높아져가지고 아침에 응급실을 갔다 오거든요. 그것도 그 지인이 이제 결혼식에 가려다가 갑작스럽게 혈압이 높이 올라가서 응급실 찾아갔는데 혈압이 뭐 180이었던가 108, 90 이렇게 올라가고 뭐 했던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뭐 그 다음 날인가 뭐 며칠 지나서 괜찮아져서 또 다른 행사에서 저를 또 제가 만났는데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야, 네가 소금을 한 번에 펴가지고 내가 젓갈 종류를 굉장히 많이 먹었대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혈압이 높아져가지고 고혈압이 돼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그분이 제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는데 내가 소금을 많이 먹어가지고 짜게 먹었대. 근데 이제 이 말을 참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게, 저는 짜게 먹으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소금을 소금 섭취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무 소금이나 아닙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화학적으로는 NaCl입니다. 염화나트륨이죠. 저는 염화나트륨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 소금에 부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플러스 알파 되는 이런 불순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금은요, 불순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캐는 소금에는 천일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불순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나쁜 것이 이제 그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기타 이제 그 몸에 유용한 미네랄도 많지만은 몸에 해로운 이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소금에는, 염증에서 되는 천일염에는. 그러니까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거를 제외한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잘 알아듣게 소금. 우리는 소금이라고 그러지만은 화학적으로 NaCl입니다. 염화나트륨이잖아요. 염화나트륨. 저는 염화나트륨을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염화나트륨을 더 먹어야 된다고 세계보건기구가 제안하고 있는 1일 6g이라는, 이건 안 맞다는 얘기죠. 저는 그 얘기를 했는 것이지 무조건 짜게 먹으라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짜게가 아니거든요. 짜게가 아니고 소금 섭취, 즉 NaCl.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이제 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전제 조건이 순수한 소금, 순수한 NaCl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야기하면서 제가 예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병원에 가 입원하게 되면은 보통 링겔이라 그래가지고 생리식염수 주사를 놔줘요. 생리식염수 어디에 있어요? 0.9% 염화나트륨 아니면 NaCl 아니면 생리식염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제조 회사에 따라서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여기는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관장하고 있는 일일 섭취량인 일일 소금 섭취량인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일일 소금 권장량인 6g보다도 더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시작할 때 전반적인 건강이라고 얘기했어요.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전반적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체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하나의 장기라든지, 제가 시켰잖아요. 하나하나의 장기라든지, 그 다음에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몸 전체 체질적인 거예요. 체질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질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챙겨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염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염도. 우리 몸은요, 인체는 70%가 물이라고 그랬어요. 70% 물이고, 이 70% 물 속에는 약 0.9%의 염화나트륨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0.9% 염화나트륨. 이 상태일 때 우리는 체질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체질이 건강한 상태. 건강한 체질. 건강한 체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건강한 체질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러니까 질병이 없고 면역력이 강해서 병이 침입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예.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물론 이 이후는 몰라요. 그 뒤는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 같으면은 이 질병이 없고 면역력이 높은 상태에서 병이 못 들어오는 그런 상태 되겠지만은,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으면은 그때는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건강한 체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내 몸이 건강해지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건강해지는 방법 중 하나가 적절한 염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0.9%라는 것은 요게 이제 건강한 상태라는데, 그러면은 대부분요, 만약에 병을 갖고 있다, 질병이 있는 환자들이라든지, 환자들은 염도가 어떠냐? 대부분 염도가 0.5에서 0.8 정도 된다고. 0.8 정도의 염도를 갖고 있습니다. 염도가 정상보다 좀 떨어져요. 만약에 심각한 병이 있다. 예를 들면 암 같은 것들, 암이 걸려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요, 몸의 염도가 0.2에서 0.5 이하, 요 상태라고 합니다. 염도가. 그러니까 염도가 떨어져서 그런 병이 걸린 것인지, 아니면 병이 걸리니까 염도가 떨어진 것인지는 뭐 닭이 먼저나 계란이 먼저나 이를 뭐 논조밖에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심각한 병에 걸리는 사람 같으면은 염도 섭취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 사람 현재 체질은 염도가 0.2에서 0.5밖에 안 될 거니까. 그래서 보통 병원에 있으면은 생리식이요소 주사를 주잖아요. 냉기를 꽂아놓잖아요. 그럼 올라가겠죠. 근데 병원에 있지 않으면, 그럼 집에 있는 것도 뭐 어떠겠습니까? 우리 또 이럽니다. 짜게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좀 싱겁게 먹어요, 싱겁게. 그나마 좀 나트륨을 섭취할 수 있는 기회, NaCl을 섭취할 수 있는 기회조차 날아가고 있죠.
이야기하는 제가 아는 그 지인 선배분이 이야기하는 짜게는 안 맞다는 거예요. 짜게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짜게 드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물론 NaCl이라는 소금이 짠 건 맞아요. 짠 건 맞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소금이 짠 것과 NaCl이라는 건 틀립니다. 소금이 짠 것과 순수한 NaCl이 짠 맛은 똑같습니다만은 이 짠 맛을 먹고 난 이후의 상황은 틀려요. 그냥 천일염을 만든 그 소금을 먹었을 때는 짜기 때문에 물이 땡깁니다. 그러니까 물이 땡기는데 우리 그걸 이제 물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이 있어요. 순수하지 않는 소금은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순수한 NaCl만 들어있는 소금을 먹었다. 그럼 물은 필요치 않습니다. 물 쓰이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물이 쓰이는 이런 소금을 먹고 나면은 잡으려면 붓죠, 얼굴이. 근데 순수한 소금을 먹었을 때는 붓지 않습니다. 부종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걸 느껴보신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많이 느껴봤어요. 근데 NaCl도 순수한 NaCl도 초기에 먹었을 때는 잘 안 먹던 사람이 먹게 되면 부종이 좀 생겨요. 근데 계속 드시던 분이 드시면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 생기지 않아요. 제가 어디 갔더니 남자분이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나이가 60대 후반인데 만나면 거의 한 10분만 하면 화장실 가요. 남자 68세 화장실 답답 못하나요? 전립선 비리죠. 자, 화장실 자주 간다는 것은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전립선 자체가 비대해져 가지고 방광을 누르고 있으니까 시원하게 소변을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시원하게.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것은 전립선이 비대해졌다, 뚱뚱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립선은 방광에서 요도로 즉 소변이 나오는 그 통로를 이야기합니다. 길이 똑같아요. 두께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립선이 비대해진 게 이게 이 전립선이 비대해졌다. 살이 뚱뚱해졌다 이 말이에요. 뚱뚱해지게 됐는데 이게 바깥으로 찌는 게 아니고 안으로 살이 쪘다는 거예요. 안에 이 요도관 안에 이 뚱뚱해집니다. 자꾸 뚱뚱해져요. 왜 되겠습니까? 바깥으로 뚱뚱해지면은 뭐 사람 살찌는 거와 똑같이 그 몸이 늘어나고 뭐 부피가 커지고 그렇게 되겠지만은 안으로 찌니까 관이 좁아져요. 관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소변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좁아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와야 소변이 조금밖에 못 나와요. 통로 좁으니까. 좀 나온 거 이거는 이제 소변을 밖으로 몸 밖으로 나오니까. 근데 덜 나와서 자꾸 채는 계속 차가요. 그 지끈지끈 나오겠는데 조금씩 나와요. 그 화장실 자주 들락거리게 돼요. 저는 전립선 비대증이 없습니다. 자, 염화나트륨 섭취를 충분히 하게 되면요, 소화기하고 배뇨기관이 굉장히 원활해집니다. 소화기라는 거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입에서부터 위장까지를 보통 이제 그 소화기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장에서부터 12장, 소장, 대장까지는 배뇨기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보통 흡수기관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물이 나오는 수, 그 신장, 방광, 요도, 이런 쪽 이야기. 이런 장기들은 염화나트륨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에서 생겨나는 각종 질환들, 장질환들라든지 그 다음에 신장, 방광 질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일단 여러분 잘 아시고 NaCl이라는 것은 짜잖아요. 짜게 되면 이런 염증이 안 생깁니다.
몸에 염증이 안 생기거나 그다음에 있는 염증도 줄여줘요. 꾸준히 드시게 되면 염증은 안 생깁니다. 염증질환. 근데 염증은 무슨 문제냐면 만병의 근이라는 거예요. 만병의 근원. 모든 질병은 염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암도 출발은 염증이에요. 위염에서 위암되고, 간염에서 간암되고, 폐렴에서 폐암되고, 신장염에서 신장암이 되고, 대장염에서 대장암이 되고, 소장염에서 소장암이 되고, 모든 암의 출발은 염증입니다. 사람 몸에서 유일하게 암이 안 걸리는 장기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심장입니다, 심장. 그래서 심장은 한방에서 이렇게 염통이라고 해요, 염통. 이 염자는 소금염자입니다. 심장이 왜 암이 안 걸리냐? 짜기 때문에. 염도가 높기 때문에 암이 안 걸린다. 근데 다른 장기들은 염도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도 섭취를 늘려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장기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몸에 염증이 없으면 암이 생길 일이 없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맹신하고 소금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짜게 먹으면 안 된다. 그런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짜게가 아닙니다. 저는 순수한 소금을 내 몸에서 필요한 양만큼 공급해 줬을 때 우리는 면역력이 높아지고 질병이 침입하지 못하는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제가 지난 한 해 2023년도 직업적으로 이야기한 얘기입니다. 아마 아직도 이 얘기를 듣고 이해가 안 되시거나 수긍이 안 되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근데 수긍 안 하시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른 쪽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의견들도 여러분들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암만 치료를 해도, 암만 노력해도, 암만 병원 다녀도 낫지 않는 병들. 근본적으로 체질 자체가 문제 있는 병은요, 병원에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은발의 오줌득입니다. 잠깐 동안은 나아질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안 나아진다는, 이게 문제거든요. 근본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체질을 건강해야 돼요. 그 체질 중에서 잘 고쳐지지 않는, 제일 잘 고쳐지는 부분이 염도입니다, 염도. 이걸 못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금 제가 하시겠습니다.